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동수 교수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월간 주변인의 길 1998년 2월호 그 당시 배재대학교 박강수 총장님이 기고하신 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25년 전 글이라 시대 환경에 뒤떨어진 내용이 있을 수 있어서 논평과 교훈이 되는 예화를 곁들이면서 방송을 진행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셔서 좌절과 실패를 딛고 성공적이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글 제목은요. 윤택한 마음을 갖자입니다. 바로 이 이야기는 혼돈의 시대에 살아남기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요즘 변화해야 산다는 말이 유행처럼 되었다. 실은 무엇을 어떻게 변화해야 살 수 있는가에 대한 아무런 검증도 없이 입으로만 변화를 부르짖는 예가 많다. 그것은 차라리 변화하지 않음만 못하다. 왜냐하면 변화란 본질적으로 무상하고 무한하기 때문이다. 변한 것처럼 변한 것은 변화가 아니다. 신제품이란 개념은 모형이나 색상을 바꾸고도 소비자에게는 신상품으로 세상에 판매된다. 우리가 말하는 변화란 그렇게 부분적이며 소극적인 것으로는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 오늘날 이 시대가 추구하는 변화란 뜻은 사고와 행동에 있어서 완전히 바꿈이어야 한다. 흔히 변화를 개혁이란 단어로도 많이 바꾸어 쓴다. 우리 주변을 살펴보면 변화하는 속도감 때문에 현기증이 날 정도다. 틀린 이야기는 아니지요. 이제는요 변화를 해도 정말 획기적이고 개혁이라는 말 썼는데 이제는 개혁이라는 말보다는 혁신입니다. 과감한 혁신을 해야만이 생존 경쟁 시대에 살아남을 수가 있다고 보겠는데요. 요즘 1년은요 10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시대 환경 변화가 급속도로 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의 지식은 내일의 상식이 될 수도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는 개인이 성장하고 발전하려면 투자해서 부단한 노력과 혁신이 필요한 세상이라고 보는 겁니다. 변화에는 몇 가지의 전제가 요구된다. 그 중에 두 가지 중요한 조건을 적어본다면 첫째, 윤택한 마음가짐과 세상을 넓게 보는 것이다. 둘째, 남을 의식하는 태도와 지혜를 길러주는 힘이라 하겠다. 변화란 유연성이 있어야 그 실현이 가능하다. 경직되고 닫혀진 마음으로는 변화를 유도할 수 없다. 처음부터 안 된다는 부정적인 사고와 행동으로는 변화를 끄집어낼 수 없다. 바로 윤택한 마음만이 변화를 이루어낼 수 있다. 미국 대학의 한 한국인 교수가 일러준 말이다. 학교의 담이 무너졌을 때 한국에서는 예산을 먼저 생각한다. 그러니까 담을 원상태로 복구하는데 얼마가 예산이 들어가느냐. 그러나 미국에서는 학부모들 중에 담을 고치는 기술자가 있는지 먼저 생각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국민의 사고가 다르다는 것이지요. 미국 사람들은 자원봉사에 인구의 절반이 참여하고 있다. 자원봉사 인구의 절반? 어마어마한 숫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는 3%도 안 된다는 통계 자료를 보면서 넓은 세상을 보는 눈과 남을 의식하는 태도에서
선진된 그들보다 무엇이 부족한지를 생각하게 한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나라도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었지요. 이제는 세상이 좀 바뀌지 않았습니까? 잘 사는 나라에 가보면 행복의 조건이 물질 중심이 아님을 곧 느낀다. 우리 사회는 고맙게 해준 사람에게 반드시 물질로 보답하는 습성이 있다. 감사하다는 말만으로는 다음에 또 부탁할 때 어렵게 된다는 것이다. 바로 그런 세상이다. 윤택한 마음으로 행복하게 살자. 오래도록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을 많이 소유한 것이 큰 금덩어리를 한 번 주고 끝나는 것보다 바로 인간을 행복하게 한다. 참 좋은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늘 하루를 살면서 또 한 달을 살면서 1년을 살면서 평생을 살면서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바로 그것이 행복의 원천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여러분 큰 빌딩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보다 자식을 착하게 키우는 가정의 부모 마음에 더욱 행복할 수 있다. 많은 경우 무소유가 인간에게 더 큰 행복을 주어왔다. 돈을 소유하고 있는 기쁨보다 그것을 나누는 데 기쁨을 가져야 세상을 넓고 윤택하게 살 수 있다. 바로 소유는 폐쇄이며 나눔은 개방이다. 틀린 이야기는 아닙니다. 여러분 큰 빌딩을 소유하고 있다고 해서 부자라고 볼 수는 없지요. 행복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재산이 많으면 많을수록요 고통도 따릅니다. 송사문제도 법률적인 송사문제도 많이 따릅니다. 영국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재산이 적으면 고통도 적다. 리틀 프로퍼리 리틀 케어 이런 속담도 있는데요. 절대로 틀린 이야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21세기는 개방 없이 살 수 없는 세상이다. 그래서 이제 세계화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요즘요 탈세계화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자국민을 보하다 보니까 이제 국경을 폐쇄하는 그런 시대도 되었다. 참으로 급변하게 변하는 것 같습니다. 21세기는 개방 없이 살 수 없는 세상이다. 정황으로 미루어 볼 때 지금 세상과는 전혀 다른 사회일 것이라는 예측이다. 이 박강수 총장님은요 경영학자이며 경제학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래를 내다보는 거예요. 복제 인간이 출생되고 외계인과의 접촉도 가능하며 달나라 여행이 보편화되는 그런 세상으로 상상된다. 미래학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고용인의 80%가 재택근무하는 노동 환경으로 변하며 사이버 강의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충격적인 변화가 예상되는 21세기를 눈앞에 두고 우리는 너무나 딱딱하게 사는 것 같다. 이 박 총장님은 지금 25년 전에 이 글을 쓰셨는데 이렇게 미래를 내다보고 있습니다. 지금 팬데믹 사태로 인해서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대학이 가정에서 여러분 인터넷으로 학습을 하자는 그런 시절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런 것들을 예측한 겁니다. 평생을 교육자로 사는 나 자신을 되돌아보아도 윤택한 맛이라고는 전혀 없이 호두 껍질처럼 딱딱하게 살아왔다. 참 겸손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정말 멋없이 살아왔다. 진리가 자유롭게 하는 배움에 대한 기쁨도 경험하지 못한 채 경직된 생활만으로 자기만이 제일인 양 이기적으로 살아온 60평생을 깊이 반성해 본다. 참 이 이야기를 글을 보면서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저 역시도 지금 대학에서 정년퇴직 나이가 훨씬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학부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제가 가르치는 학교는 원광 디지털 대학교이기 때문에 바로 인터넷으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열린 교육 아니겠습니까? 세상이 이렇게 변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배우고자 한다면 전 세계의 석학들의 강의를 들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유튜브에서 얼마나 많은 정보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짜 정보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게 진짜냐 가짜냐, 나에게 유익한 정보냐, 이런 것들은 여러분이 스스로 판단하셔서 습득하시기 바랍니다. 참으로 가짜 정보도 너무 많지 않습니까? 자, 가장 적게 다스리는 정부가 훌륭한 정부라고 했다. 우리의 가정교육과 학교교육의 전부는 다스리는 것이 전부다. 일본의 가정교육처럼 훈육이나, 여러분 일본에 제가 가보니까 일본 어린아이들은요 질서정연하게 움직입니다. 정말 유치원부터 이런 질서 유지교육을 시키고요. 그리고 타인에게 양보하고 또 늘 감사하는 그런 교육이 되는 것 같아요. 참으로 어릴 때부터 이런 유아 시절부터 이런 질서 교육, 남에게 양보하는 교육이 참 잘 되고 있는 그런 훈육이나, 미국의 가정교육처럼, 미국은 자립심이라든가 좀 독립심을 키워주지 않습니까? 고등학교만 졸업하면 네가 벌어서 학교 다니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고등학교뿐만 아니라 대학까지 다 학비되고 대학원까지 대주는 부모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렇게 미국의 가정교육처럼 자립심과 독립심을 키워주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든지 안 된다는 뚝심 하나로 자식을 부모의 기본으로 키우려는 넉넉지 못한 마음을 열린 마음, 윤택한 마음으로 되돌아가게 하자. 거기 안에 바로 참 행복이 있다. 자, 이런 글을 주셨는데요.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지구촌에 살고 있는 이 세상은요, 바로 이제 ESG를 모르고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바로 E라고 하는 것은 environment, 환경입니다. 이제 지구촌이 환경 문제로 지금 시달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 환경으로 심지어 기후변화까지 왔습니다. 이제 온실가스 배출을 저감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를 개발해야 되고요. 그리고 모든 기업들은 친환경 제품 개발에 앞장서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이런 운동이 벌어져야 돼요. 그러면 이러한 기업들은 소위 S입니다. 소셜입니다. 바로 사회적인 책임감을 가지고 기업을 운영해야 됩니다. 우리 꼭 기업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들도 사람과 사람을 만날 때 바로 사회적인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양보하고 말이죠. 인격을 존중하고 남에게 배려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G라고 하는 것은 가버넌스입니다. 지배구조가 되는데요. 너무 광범위한 내용인데 앞으로 이 지구촌에서는 ESG 운동이 벌어지지 않으면 이 지구는 멸망할 수 있습니다. 온통 지금 기후변화로 인해서 천재지변이 많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게 기후변화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정말 친환경 운동을 벌려야 우리는 정말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정신적인 면보다 물질적인 면을 앞세워서 살아가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물질적인 기반이 충족하다고 해서 절대로 행복한 건 아닙니다. 그런데 살아가면서 기본적인 돈은 있어야 되겠죠. 돈 없이는 살 수가 없기 때문에 말입니다. 그런데 제 삶을 반추해보면 물질적인 만족보다 정신적인 만족, 즉 물질은 하향식으로 정신은 상향식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제가 내 이웃과 함께 행복을 나누는 교양지를 묵가지로 발행했습니다. 무료로 발행을 해서 전국에 있는 고등학교, 대학교, 그리고 소년원, 전국에 있는 교도소, 청소년 단체에
보급해 왔습니다. 제가 이런 잡지 묵가지로 잡지를 발행하면서 경제적으로 힘든 기간도 있었지만 18년간의 기간이 결코 헛된 것만은 아님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바로 제가 미친 것은 청소년들을 향한 사랑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이 아름답기 위해서는 바로 정신이 물질보다 앞서야 합니다. 정신적 여명기에 있는 학생들이 그 혼돈의 시기에 누구를 만나느냐, 어떤 책을 읽고 감명을 받았느냐에 따라 그들의 운명이 바뀔 수 있습니다. 저는 그런 변화무쌍한 젊은이들의 인생 기로에 따뜻한 친구가 되고자 18년간 잡지를 만들었습니다. 저의 사랑의 외침이 방황하고 좌절하는 어느 젊은이들의 가슴에 꽂혀 먼 훗날 그가 다시금 누군가를 위해 더욱 힘찬 외침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혼돈의 시대는 더욱더 사랑의 메아리가 절실해집니다. 박강수 총장은요, 1995년 3월부터 2003년 2월까지 배재대학교 2대와 3대 총장을 역임하셨으며 경영학자인지라 미래의 트렌드를 예측하는 모습에 감명을 받기도 했습니다. 특히 박 총장님은 청소년들에 대한 각별한 사랑과 애정이 깊으신 분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